안녕하십니까. 농턴러의 멘토 김영일 교육 컨설팅의 심형섭입니다. 자, 2024 정시농어촌 전형 대학 가기에 있어서요 고대편입니다. 자, 고대는 일단은 원서 접수는 기본적으로 12월 29일에서 31일까지, 그리고 이제 서류 제출은 12월 29일부터 2일. 예. 그리고 이제 최종 결과는 이제 2월 6일 날 일단 일정이 예정됐습니다. 자, 이제 일단 선발에 있어서 이제 좀 보면은 일단은 모집군은 일단은 가군, 그리고 이제 전형마법에서는 이제 수능 100, 그리고 전형마법에서 이제 수능 100인데 이제 의과대학 이제 인적성 면접이 있다는 부분. 그래서 모집단이 이제 인원을 좀 보면은 이제 인문이 58명, 작년보다는 이제 3명이 좋고요. 그다음에 자연계가 54명, 그다음에 이제 예체능이 4명, 그래서 총 116명으로서 작년과 변함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올해 이제 인원이 있고, 이제 작년을 보면은 이제 인문이 61명이었고, 이제 자연이 55명, 그다음에 이제 총 116명이 있는데, 일단 작년에 인문에서 이제 경쟁률이 4.06, 그다음에 자연이 4.13, 일반이 이제 3.7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보다 사실은 농어촌이 경쟁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모집단 인원이 작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보다 점수는 낮죠. 근데 이제 보실 게 작년에 좀 경쟁률이 재작년보다는 확실히 이제 좀 올라왔습니다. 거의 2.44에서 4.06. 그리고 자연이 4.13. 그러니까 재작년 3.13에서 4.1. 예.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냐? 실제로 작년에 재작년에서 입결에 영향이 끼쳤습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제가 연대편에 말씀드렸듯이 연대가 재작년보다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가군에 어쨌든 연대하고 고대가 어쨌든 고민, 그 다음에 따라 쏠림에 따라서 이게 점수가 퐁당퐁당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예. 근데 올해는 어쨌든 서울대가 어쨌든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쪽으로 다 이제 연고대들이 다 이제 쏠림을 하겠지만 어쨌든 가군 자체에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좀 이제 진짜 예의주시합니다. 연대 고대에서 어쨌든 어떻게 이 연대 고대 학생들이 갈아타냐에 따라서 입결 부분, 그래서 경쟁률은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어쨌든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올해 높아지는 않을 건데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그런 예상인데, 왜냐면 항상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면 반대로 이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과 모집도 그렇듯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점수대 부분은 어떻게 되냐 보면은 어찌됐든 작년에 이제 인문은 이제 평균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실제 그걸 다 완전히 드러낼 수는 없지만 평균이 인문이 92.3이고 자연이 92.5입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인문은 좀 더 내려갔고 자연계는 올라갔고, 이제 그 현상은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농어촌을 지금도 상담으로 내려가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어쨌든 농어촌일수록 지방일수록 상위권 학생 사실 문과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농어촌도 정시에, 예, 다 우수 학생들이 정이기 때문에 실제 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점수가 자연계가 이제 역전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자연계는 오히려 이제 입결 점수가 올라가지만 인문은 이제 오히려 이제 떨어진다. 거의 이제 모든 대학의 항상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어찌됐든 작년에 비해서 어쨌든 경쟁률이 지금 올라갔고, 지금에 있어서는 보면은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셔야 할 게 올해 어쨌든 연고대 부분에서의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지원 전략을 자를 때 고민할 겁니다. 과연 연대를 좀 지원해야 하냐.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럽니다. 좀 더 성적이 나와도 보수적인 학생들은 저 고대를 좀 더 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연대는 좀 설 모집이기 때문에 숫자는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통합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숫자가 거의 비등비등하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봤을 때 이제 특히 이제 문과 쪽으로 볼 때,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배포 있는 학생들은 이제 연대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점수 되는 학생들은 과감하게 사실 연대를 지원하고 그런 게 낫잖아요. 어차피 이제 서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 한다면은 작년보다 이제 고대에 있어서의 좀 경쟁률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어찌됐든 작년보다 입결 부분은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건 예상입니다. 근데 물론 예상은 그렇습니다. 내려갈 거는 왜냐면 연고대, 왜냐면 서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실제 평균이 92.3 이건데 평균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상담 중에 작년에 80점 중반의 학과로 붙은 학과가 있고 학생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학과 모집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 명, 두 명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과감하게 따라서 이게 대박을 터질 수 있고, 너무 또 경쟁 상위권을 또 가다 보면은, 오히려 쪽박.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판단하기는 좀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의 지원 같은 것들 좀 활용해서 일단 최종 지원 날까지 모의 지원을 활용해서 실제로 내 학과별로 다른 학과를 모의 지원해서 얼마만큼 좀 내 점수대보다 위에 있느냐는 거를 좀 파악해서 그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이제 김영일 교육 컨설팅이 이제 온라인 합격 예측 프로그램이다 모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올해는 어쨌든 새로 서울대가 부분에 모의 지원을 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좀 우리 학생들이 지원 전략을 수립하면 되지 않을까. 예, 보고, 자, 전체로 다시 한번 이제 학과별로 이제 모집 인원과 경쟁률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인문, 뭐 경영대학 이제 10명, 그 다음에 이제 경제 4명, 나머지 다 이제 1명, 좀 인원이 많은 게 이제 영문이 뭐 3명.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영이 10명, 나머지 뭐 4명, 3명, 2명, 1명. 사실은. 예.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화는 올해 어쨌든 자공이로 선발했는데 자공을 선발하지 않는다. 뭐 작년까지 이제 2명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잘 했고, 그래서 경쟁률을 좀 보면은 이제 경영이 가장 탑이죠. 확실히 2.2였습니다. 재작년에. 작년에 3.4. 실제 보니까 제가 상담 경영을 재작년에 정말 이렇게 과감하게 넣는 학생들이 붙는 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100분이 퍼가 90 이하도. 근데 작년에 경쟁률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다면 연대를 지원을 하는 애들이 고대 쪽으로 오다 보니까 진짜 그러다 보니까 입결이 재작년에 사실은 컷에서 들어간 학생들에서 지원 전략을 수립한 애들이 정말 작년에 떨어진. 예. 그만큼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제 쏠림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경쟁률은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워낙 이제 인원이 모집단에 인원이 가기 때문에. 예. 그렇고 경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2.7에서 3.5.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국어교육과 보면은, 상당히 1.5에서 3.5.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3대, 6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좀 이제 오히려 작년에 좀 더, 낮았다면은, 애들이 낮았으니까 올해 그냥 그 낮았다는 그 전자에 보면은 너무 올라가는 학과가 어딥니까? 지리교육과가 만만하죠? 사범대. 재작년에 1대1이었습니다. 작년에 1대1. 그러니까 피 봤죠. 네, 이제 이런 거. 그래서 경쟁률을 참고하는데 있어서의 너무 작년에 뭐 낮은 거를 지원했다가는 또 이제 올해 분명 올라갈 거고, 오히려 경쟁률이 높은 학과가 오히려 이제 올해 보통 이제 높았다면 좀 떨어지고 낮았다면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띠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사실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쏠림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경쟁률을 좀 보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어쨌든 학과 모집이기 때문에 이게 상위권과는 사실 점수가 높고 하위권과에서 점수가 낮은 건데 꼭 그런 것만 아니다는 부분. 예. 왜냐 안정적으로 어쨌든 학생을 하나 점수를 잡고 가다 보면은 점수가 생각보다는 이게 그 학생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충분히 재작년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인데 못 들어간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실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를 보겠습니다. 자연계를 이제 보면은, 자연계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그 인원을 좀 다시 한번 세분화해서 봤는데, 자, 경영이 어쨌든 10명을 모집하는데 34명이었고요. 말씀드렸지. 자, 국문이 9명. 그리고 뭐, 사회학과가 2명인데 이제 10명. 그리고 뭐 중문.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보면은 게 상위권 학과는 당연히 이제 인기학과니까 성적대가 되는 데 지원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하위권과 어문계로 보면은 이게 이제 자리를 펴보는 게, 특히 보면은 중문이 2명인데 8명? 그게나 영문인데 이제 물론 인원 대비 3명인데 이렇다는 거죠. 예. 하위권과일수록 어찌됐든 사실은 점수가 낮다 보니까 이제 몰리다 보면 오히려 실제로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위권과일수록 점수가 낮은 거는 보통 맞는데, 그런데 꼭
이게 그렇지만 않다. 한 명, 두 명이 있다 몰리다 보니까 점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결론 뭐냐면은 좀 더 소신껏 내가 작년에 2개월 기준 봤을 때 소신껏 널만 하면 넣는 게, 그게 맞는 전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너무 낮게 그다음에 사실은 그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오히려 피를 보고 본인도 잘못하면은 그보다 내가 이게 안정을 잡았는데 나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면은 서로 간에 그래서 제가 아무리 농어촌전략에도 소신껏 하면은 내가 작년에 이 정도의 성적이면 작년에 들어왔으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학과별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사실은 기본 전략이고 그게 맞는 전략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를 보면은, 생명과학, 3명에 9명, 생명과학 3명에 10명,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화생 3명에 10명, 그 다음에 신소재, 그리고 기계공학과, 그리고 이제 가장 선호도가 있는 게 전전이 20명. 예. 융합 에너지가 1명인데 6명. 예. 자, 이렇게 경쟁률, 좀 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대학이 이제 A 비용인데 올해 이제 이게 이제 없어졌죠. 그냥 통합으로. 그래서 이제 문이과 이렇게 A 비용 나누는데 이제 그게 올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과학대학. 예, 2명. 나름대로 이제 보건환경융합과학부에 4명, 9명 모집하는 저기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선호도가 있는 그 모집단위 인원이 크기 때문에 이제, 지원인은 좀 되는 편인데, 시력을 어쨌든 봤을 때는 4명 보기 때문에 사실 경쟁률이. 그러면 충분히, 지원인원이 좀 많다고 해도 모집 단위 인원이 크면은 그만큼 평균이, 경쟁률이, 평균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1명보다는 어쨌든 2명, 2명보다는 3명, 4명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 가운데 내가 소신껏 점수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소신껏 넣어주는 게 사실은 어떤 기본 전략이고 옳은 전략이라는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 방법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인문계열. 일단은 활용지표는 표 100, 그리고 이제 방향은 당연히 국수 0탐. 자, 그래서 국어가 35.7%, 그리고 이제 수학이 마찬가지로 35.7%. 영어는, 감점. 그리고 탐구는 28.6%. 예,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반영 방법에서는 당연히 이제 영어 등급별 점수, 감점, 그리고 이제 한국사는 등급별. 그래서 탐구는 당연히 이제 2개 통일하고 이게 이제 자연계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은 이제 영어 등급별 점수를 보면은 이제 감점이죠. 1등급 0, 그다음에 2등급 이제 마이너스 3점, 3등급 마이너스 6점. 4등급 마이너스 9점. 마이너스 3점. 그러니까 3점이면 크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를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최상위권 대학을 하려면은 영어로 1등급을 맞아주는 게 훨씬, 2등급이면 마이너스 3점. 이 부분. 그만큼 이제 불리하게, 근데 물론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등급이 한 60% 되고 2등급이 한 40% 보면 되는데 어찌됐든 좀 더 1등급을 맞게끔 좀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사는 3등까지는 10점 만점에 10점. 그리고 이제 4등급 때는 이제 9.8. 이게 0.2씩 이제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인문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고요. 다음으로 자연계. 그래서 자연계는 반영 비율이 국어가 31.25%. 그리고 수학은 미 또는 기하에서 37.5%. 그리고 이제 과탐이 31.25%. 그럼 결국은, 세계, 영어는 이제 감점이기 때문에 세계형이 거의 30%대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크게, 모든 세계형이 중요하죠. 그 중에 당연히 이제 수학이. 예. 그래서 다시 보면은 지금, 탐구형에서 동일 과목 1, 2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 우리 학생들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영역별, 등급별 반영 점수는 인문이나 자기나 똑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어에 있어서의 어쨌든, 1등급이나 2등급 따라서 어쨌든,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영어를 1등급, 맞는 게 좀 좋겠죠. 자연계를 좀 경쟁률을 좀 추이를 다시 보면은, 가정교육
이 뭐 한 명, 올해도 한 명 모집하는데 지금 작년에도 이제 똑같이 한 명. 그래서 재작년에는 2대 1이었는데 이제 작년 5대 1로 올라갔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간호가 2명인데, 재작년까지는 선발 안 했습니다. 아니,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 이제 2명. 근데 이게 만약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A, B형으로 해서, 그러니까 A 문이과에서 나누는데 올해 그냥 이과로만, 자연계로만 2명을 선발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생각하면은, 작년에는 이게, 문 A, B형으로서 한 명씩 뽑고 2명이었는데, 그냥 올해는 그냥 자연계로, 그래서 2명. 그리고 이제 건축사학에 3명,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과학 1명, 그리고 뭐 보건환경융합 뭐 3명. 그러니까 작년에 어쨌든 보건환경융합이 4명에서 올해 이제 3명. 약간 변화가 있죠. 다른 과에서는 이제 큰 변화 없는데, 그리고 뭐 신소재공학계 4명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과대학이 최상인 거죠, 최상. 그러면 결국 이제 의예과, 연대나 고대 이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대 의예과 1명을 할 거냐, 고대 3명. 제가 예상했을 때 웬만한 강한 뭐랄까 자신감, 과감성이 떨어지면은 아마 연대 1명을 넣는 것보다 고대 3명 인원 다수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제 예상입니다. 연대가 1명이 물론 면접도 이게 부담스러운데 잘못하면은 거기가 좀 풍이고 여기가 치열한 또 싸움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도 예상이지 그건 가봐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도 과연 모의 지원 어떻게 좀 어떤 학생들 점수대가 연대 고대하고 저우질 할까 라는 부분을 저도 그 모의 지원을 저도 참고해서 아마 지원 배치 전략을 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예상은 어쨌든 고대 뭐 연대 1명고 고대 3명입니다. 당연히 일단 고대 쪽으로 당연히 눈이 가겠죠. 그런데 너무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자 여기가 3명이지 먼저 폭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전전이 7명. 그러니까, 전전은 작년에 5명인데, 이제 7명, 2명이 늘었죠. 상당히 최상위권에서. 나머지는 크게.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간호가 이제 A, B형으로 나는데, 그냥 올해, 그냥, 2명으로 그냥 자연기술만 이제 선발한다는 부분. 그래서 경쟁률을 다시 보면은, 이제, 작년에 확실히 올라갔죠. 그래서 보면은 뭐 건축학과가 이제 2.5에서 이제 4등급, 그리고 지금 데이터 과학이 1명을 본데 작년에 이제 재작년까지 작년부터 선발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8대 1,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보시면은 어디야? 융합 에너지과 1명인데 이제 6대 1.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면은 이제 학과문이기 때문에 이게 1명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좀 변수가 있습니다. 워낙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상담한 사례를 봤을 때는 이게 저 또한 배치를 할 때 이게 1명이라는 거 사실은 아무리 내가 점수가 된다고 해도 이게 배치 점수 기준으로 이게 안정이다 2점이다 3점이다 꼭 보통 뭐 일반 전형에는 3점이면은 뭐 이렇게 뭐 배치 점 안정이라 보는데 농어촌 전형은 내 점수가 안정이라고 해도 이게 점수가 5점, 6점. 왜냐면은, 1명이라 보니까 나보다도 높은 학생이 어쨌든 뭐 내가 4점 가지고 안정이라면 5점 가지고 안정을 넣는 학생도 있고 오히려 와서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안정이라는 게 이제 그런 뭐 오히려 반대의 경우는 내가 과감하게, 넣는 경우. 그래서, 오히려 애들이 1명이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피하다 보면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과 모집이 어떻게 보면은, 쪽박 아닌 대박을. 근데 제가 항상, 상담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저 또한 상담을 해서 결과치가. 제가 과감하게 그렇게 전략에서 찍었을 때,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소신껏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거. 물론 뭐 점수가 안 되는데 소신껏 뭐 도전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된다면 소신껏 지원하는 게 사실, 오히려, 옳은, 그냥 쉽게 판단해서, 전략성으로 그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문 학생입니다. 작년에 이제 고대. 그래서, 국어가, 엄매가, 표점이 118에 이제 100분이 81에 3등급. 수학이, 화통이 128에 이제 91에 이제 2등급. 영어가 이제 1등급.
한국사 1등급, 이제 탐구. 생윤이 이제 70에 100. 그 다음에 이제 한지가 60에 80점. 딱 보시면은, 나름대로. 근데 딱 보면은, 외형상 보면은 딱 그러죠. 국어가 좀 아쉽다. 수학은 오케이. 영어는 잘 본 거죠. 근데 좀, 영어가 난이도 있는 시험 기준치에서 작년에 1등급. 근데 생윤은 완전히 만점. 근데 딱 보면은 이제 한지가. 이게 두 과목이에요. 국어하고 사실은 탐구에서 한 과목이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표점이 378점. 예. 백분위가 264점. 그럼 딱 보면은 A영상 보면은 좀 고대 쓰기는 약간은 좀 부담스러움 조금은 좀.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작년에 어쨌든 지원한 게 일단 여기 있습니다. 고대 영어교육. 그리고 나군에 이제 서강대. 그리고 중앙대.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예. 당연히, 이 점수가 들어갔으니까 제가 이제 사례로 올린 거죠. 예. 근데 작년에 어쨌든,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모의 지원 리스트 봤을 때, 이 학생이 이제 영교, 자, 모의 지원 때 5위였습니다. 제가 일단 판단했죠. 딱 보시면은,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단어하지만, 물론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참고한 거예요. 모의 지원. 딱 이때 색깔 다르죠? 딱 보면은 봅니다. 영교도 애들이 이렇게 일단 넣어보니까 교차? 자연계입니다. 여기서 5위 안에서 3명, 이 5명 중에 3명이 자연계. 근데 제가 드는 거죠. 항상 그럽니다. 모의 지원할 때 맨 일찍은 그냥 모의 지원한 겁니다. 절대 그 점수보다 내 점수일 때 그거는 이 과를 안 넣든지 이 과를 넣을 이유도 없고 다른 학교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격차. 근데 나와 이제 대동대응 한 거는 나와 비슷한 애들이 그 대학의 그 학과를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서 딱 보시면은 작년 봤을 때 영교인데 딱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5위 안에 딱 보면은 자연계 학생. 근데 딱 보시면 교차 지원 많이 합니다. 딱 여기서 좀 보실 게 교차 지원할 때 문과로 자연계를 하는데 다 지원하냐 그건 아닙니다. 특히 과를 보십시오. 영교. 그래서 딱 한다는 거죠. 애들은 모의점만 학습을 합시다. 절대적으로 이 영교를, 이 사범이 좋아서 그냥 점수상으로 보니까 교차적으로 하는 게 내가 유리하다, 고대로 갈 수 있다. 그나마 학과를 딱 서열했을 때 가장 영교가 그나마 만만하다 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도 점수사 보면은 649점, 647점, 이게 3.638대가 아닙니다. 638대가 40점대에서 5위입니다. 그럼 여기를 당연히 점수를 여기를 왜 넣겠습니까? 이 점수가. 그리고 또 자연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어쨌든 그런 등급 모의 지원 성향 A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해서 딱 종합해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사범이 좀 더 그리고 작년 그 재작년에 이제 경쟁률 참고해서 영교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영교를 이 학생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다는 부분. 한 거고요. 다음으로, 자, 자연계 학생. 자연계 학생을 보면은 점수를 보겠습니다. 국어 언매 121에 이제 백분위 87, 수학 미적 134에 97. 수학을 잘 봤죠? 영어 1. 영어도 역시 1. 한국사 1. 과탐 물리 61에 82. 화학 60에 87. 딱 보면은 수학하고 영어는 나름대로 어차피 1, 2 아니면 2니까 그렇고 수학은 그런데 조금 뭔가 좀 아쉽죠. 특히 과탐이 좀 밋밋하죠. 하나는 적어도 2 나오고 하나는 3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표점이 378점 그리고 이제 백분위가 269. 대충 보면 이제 90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은 어쨌든 최종 작년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있습니다. 고대, 자, 융합, 에너지공학. 나군의 서강대, 전자공학. 그리고, 이제, 다군의 이제 중앙대. 근데 작년에 제가 어찌됐든, 이거죠? 여기 이제 그 두 개 대학이 있는데, 이거죠. 저울질한 거죠. 서강대, 한양대. 근데 보면은 당연히 서강대가, 왜냐면 서강대 수학 비중이 크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서강대를 안정적으로 놓고 소신껏 도전해보자. 고대 융합 에너지공학과. 그래서 한 명이지만, 어차피 상위권. 우리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이쪽 뭐 자연과학, 뭐 물리나 이런 데를 신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대 쪽에서 그나마 그러니까 그래서 신설이었죠, 이 학과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제가 전락했고, 중대는 사실은 뭐 이면 충분히 이제 안정적으로 보고, 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참고적으로 이제 또 모의지원을 한번 왔죠. 그래서 모의지원에서 랭킹을 보니까 참고해서 보니까 이제 6위. 그래서 딱 보면은 또 하나 보면 말씀드렸듯이 뭐 668점이면은 뭐 여기 모의지원만 할 뿐이지 절대 여기 널 학생이 아니죠. 딱 점 때문에 642 저기 이 정도에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이 학생들의 흐름을 과연 이제 이 학생들이 고대를 넣는데 이과를 넣을 거냐 아니면 혹시나 뭐 연대를 과감하게 넣을 거냐 부분을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학생들은 이거죠. 이제 뭐 한 명이면 이제 어차피 다군에 잡는다는 전제 아래에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고대를 조금 하기에는 점수가 조금 뭐 점수대가 이렇게 이제 국어나 과탐이 좀 더 약하다는 부분을 재작년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면 어차피 고대를 넣는데 좀 더 이것저것 학과적 부분에서 재작년에 입결 경쟁률 등을 감안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찍어준 학과가 이제 융합에너지였죠. 한 명. 네. 그래서 오히려 뭐 한 명이지만은 그냥 오히려 뭐 더 만만하게 막 그 밑에 좀 낮은 과를 넣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과에 오히려 몰리는 거를 좀 더 예상을 했을 때 그냥 융합 에너지를 넣자. 한번 해볼 만하다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 학생이 이 점수 가지고 작년에 이제 고대 자연계를 뚫은 학생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고대 2024 농촌 전형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전형 방법과 등등 해서 실제 사례까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4 고려대 정시 농어촌 전형 고대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